자, 우리가 복습을 좀 해야 된다. 그 미적분 1단원은 수열의 극한인데요. 수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들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실 거고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됩니까? 승혁 어떻게 되지? 어? 첫 장에다가 n-1의 공차를 더해주면 되고요. 얘네들의 합공식은요. 항의 개수에다가 첫 장과 마지막 항을 더해주거나 또는 첫 장의 2배에다가 n-1의 공차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얘가 가지고 있는 점화식. 점화식이 뭡니까? 점화식이 뭐야? 이웃한 항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게 이제 점화식이죠. 그래서 an 더하기 1이 an 더하기 d의 형태로 주어진다면 이 수열이 이제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판단하셔야 되고요. an 더하기 1의 2배가 an과 an 플러스 2의 값과 같다라면 이건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문제에서는 뭐 이런 것들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판단을 해서 an을 찾아주셔야 되겠다 라는 거고요. 일반항이나 합공식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등비수열. 자, 얘도 보면 일반항은 첫 장에다가 등비를 n-1개 곱한 거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하고요. 얘네들의 합공식은 r-1분의 a1에 r의 n제곱 마이너스의 1. 기억이 나십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 얘가 가지고 있는 점화식은 an 더하기 1이 an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한 것과 같다라면 우리는 이 수열이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판단하셔야 되고요. an 더하기 1의 제곱을 한 게 an과 an 플러스 2의 값과 같다라면 역시나 이게 등비 중앙이죠? 등비 중앙의 성질, 등차 중앙의 성질. 이런 관계식이 등장을 한다라면은 주어진 수열은 등비 수열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기억 안 나는 거 있나요 혹시? 다 기억나세요? 괜찮아? 그 다음에 시그마가 가지고 있는 공식들 먼저 아유 이게 시그마 K는요 2분의 N인데 시그마 K가 뭐였는지도 기억을 못할 수도 있잖아. 그치? (1부터 n까지) 합을 우리가 시그마라는 기호를 이용해 표현할 수 있죠. K는 1에서 n까지 K라고요. 그래서 얘의 결과값은 2분의 n 플러스 1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해가지고 n의 제곱까지 가는 것들은 시그마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승민 뭐야? 2n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가서 n의 세제곱까지 간다면 얘도 k의 세제곱으로 쓰시고요. 이거는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도 다루는 내용들이고요. 다음 단원인 급수에서는 뭐 당연히 엄청나게 많이 사용이 되는 스토리이고요. 괜찮습니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기억을 하면 좋은 게 이런 게 있긴 한데 이거 뭐 급수에서 본격적으로 더 많이 다룰 내용이긴 한데요. 시그마 1부터 n까지 ak가 어떤 여기에 ak라는 건 이게 k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는 뜻입니다. 꼭 이게 뭐 ak, bk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얘가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된다면 여기서 우리가 an을 찾아내는 방법은 어떻게 찾아냅니까? 시그마 1부터 n까지 ak라는 건 a1부터 an까지 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sn이 되겠지?
SN에서 AN을 찾아내는 방법은 n번째까지 합해서 n-1번째까지 합을 뺀 게 바로 AN이 된다. 이건 기억나세요? SN에서 SN-1를 뺀 게 AN이 된다. 기억나요? 괜찮아? 보성 괜찮아? 자, 그러면 수열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극한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뭐지? 덥지? 자, 그러면 해봅시다. 본격적으로. 자, 수열의 극한 첫 번째. 수열의 극한의 정의입니다. 자, 얘가 어떻게 될지 이걸 알아보는 게 이제 수열의 극한입니다. 우리가 함수의 극한, 수투를 다 배우셨으니까 함수의 극한에서는 어떻게 움직이죠? 그래프를 따라 x의 값이 어떤 값으로 가까이 갈 때 함수 값의 변화를 알아보는 게 함수의 극한이었는데 수열의 극한은 n, 이 넘버죠 넘버, 항의 넘버 얘를 끝없이 계속 키웠을 때 과연 이 일반항은 어떻게 변화할까라는 게 수열의 극한이고요. 얘네들의 합의 변화를 알아보는 게 급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는 항상 포인트가 되는 게 얘가 항상 무한대로 갑니다. 얘가 다른 값으로 가지 않습니다. 무조건 무한대로만 갑니다. 0으로 가지도 않고요. 1로 가지도 않고요. 무조건 무한대로만 갑니다. 그래서 얘가 경우에 따라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올 때가 있다라면은 뭐 그건 당연히 바꿔줘야 될 텐데 거의 뭐 그 무한대로 줍니다. 수열의 극한에서는. 그래서 얘가 무한대로 갈 때 얘가 과연 어떻게 변화할까?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얘는 수렴이거나 발산이 있겠죠. 그지? 수렴 아닌 발산이겠죠. 당연히. 그 발산하는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발산하는 종류는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거나 왔다 갔다 거리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발산들인데 여기 n에는요 항상 우리가 얘가 지금 수열이기 때문에 뭐 2분의 1이라거나 3분의 1이라거나 이런 걸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항상 자연수를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연수. 그래서 n 자리에 1, 2, 3, 4 이렇게 대입을 했을 때 변화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함수의 극한을 다 배우셨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얘네들이 가지는 성질들은 그 함수의 극한에서 가지고 있는 성질들과 다 동일합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로 수렴하고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베타로 수렴한다라면 이렇게 된다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c 곱하기 an 어떤 상수가 있다라면 리미트의 성질로서 앞으로 당겨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합차 찢어줄 수 있습니다. 곱과 나눗셈도 찢어줄 수 있죠. 리미트는. 이렇게 될 겁니다. 단 얘는 0이 아니다. 기본적인 성질들 괜찮죠? 무한대가 뭐야? 무한대가 뭐야? 무한대가 뭐야? 무한소는 뭐야? 승민? 무한대와 무한소를 구별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보선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름이 뭐야? 시율. 그럼 저 친구가 혜연이구나.
이게 선생님들마다 가르치는 게 좀 다를 수 있어가지고 세번은 내가 함수 극한을 했으니까 무한소라는 개념을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얘는 그냥 무한대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얘는 무한소입니다. 무한소 이게 0은 아니고요. 그래도 이게 가우스로 등장을 하죠. 그치? 함수 극한할 때 어떻게 했었니? 함수 극한할 때 x가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갈 때 x-1분의 가우스의 x-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x가 1보다 조금 크다라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0보다 조금 크겠죠? 얘는 0보다 조금 큰 거에다가 가우스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0이 되겠지. 그럼 얘는 0보다 조금 0이 아니야. 0보다 조금 큰 것뿐에 진짜 0이야. 그럼 얘는 0이 되는 거야. 얘가 무한소분의 0이거든. 그런데 x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게 거꾸로 있다면 얘는 정의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0분의 무한소이기 때문에 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무한소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이런 것들을 풀 수 있고요.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이 0으로 간다. 사실은 이제 n분의 1이 무한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의 극한값은 0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극한을 찾을 때 극한을 계산을 할 때 정할 수 있는 형태랑 정할 수 없는 형태들이 막 있었지. 무한대랑 무한대랑 더하면 무한대가 될 거고요. 무한대랑 무한대랑 곱한 것도 뭐 무한대가 될 거고요. 그런 것들 중에 정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우리가 부정형이라고 하죠. 부정형. 부정형의 극한은 그 함수의 극한에서는 네 가지가 있지. 무한대분의 무한대와 0분의 0이랑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랑 무한대 곱하기 0 이렇게 있는데 수열의 극한에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만 하시면 됩니다. 무한대 곱하기 0이 어쩌다가 보일 경우가 있기는 한데 거의 대부분은 이걸로 끝납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어떻게 하지? 얘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주면 되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두 가지가 있겠죠. 루트가 존재하는 경우랑 루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랑. 루트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하지? 루트가 존재한다면 유리화를 하면 되나요? 유리화. 루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최고차항으로 묶죠. 묶어주면 되지? 그런데 기억을 하려나? 수기야 기억나니? 이거 여기서 거짓말 하나 있다고 했었는데 서술형에서 너희는 특히나 그런 거 주의하라 그랬잖아. 기억나? 안 나? 그럼 거짓말을 보여드릴까? 근데 이게 숙소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라서 보여드릴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마이너스 2n 이렇게 해볼까? 자, 얘 극한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샌드위치를 알긴 해야 되는데 샌드위치 알아요? 샌드위치 알아요? 기억나요? 샌드위치? 스퀴즈 이런 거 있죠? 함수의 극한에서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했을 때 얘 극한이 만약에 1로 가고 얘 극한이 1로 가면 얘도 극한이 1로 간다. 이게 이제 스퀴즈, 샌드위치. 자,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도 무한대고요. 2n도 무한대입니다. 그러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루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얘는 최고차항으로 묶어야 되겠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은 제곱으로 묶어주시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무한대인가요? 맞습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0으로 가나요? 1-0은 어떻게 돼? 1이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무한대라고 쓰면 되나요?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라면 1-0이 아니라 만약에 0-1인 형태, 만약에 주어진 식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주어졌었다면 얘는 최고차항으로 묶어주면은
최고창으로 묶었을 때 n분의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0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치?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에 이거는 0으로 간다는 표시는 하지 않고요.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쓰거든? 근데 이거 틀린 거죠? 왜 틀렸죠? 서술형이 있는 그 학교에서는 여러분 뭐 나중에 이야기긴 합니다. 2학기 중간고사니까 6개월, 7개월 남았네요. 그때는 이건 뭐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서술형에서 이런 게 등장을 한다면 이렇게 풀면 틀려요. 빵점입니다. 어디가 틀렸지? n제곱으로 묶어내면 크게 얘기해. 왜 작게 얘기해? 크게 얘기해. 보성 왜 틀렸다 그랬습니까 이게? 이게 가능하면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1이랑 0이랑 같아져요. 1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이라고 써도 괜찮죠?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n분의 1이라고 써도 괜찮습니까? 1을?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이 될 거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얘 어떻게 됩니까? 무한대인데 얘는 0이죠. 그럼 무한대 곱하기 0이니까 0이겠지. 그래서 1이랑 0이랑 같아져요. 여기서 등호 중에 틀린 등호가 어디 있습니까? 성립하지 않는 등호. 이게 객관식 같은 걸로 내신 기출로 나온 적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극한의 성질은 사칙 연산이 다 찢어질 수 있거든요. 합차, 곱, 나눗셈에 대해서 리미트를 다 분배할 수 있는데 조건이 있죠. 얘네들이 다 수렴할 때만 분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이거 자체는 1이긴 한데 여기서 이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성립을 하는데 얘를 찢어줄 때 얘는 발산하잖아. 발산하기 때문에 리미트를 이렇게 찢어주면 안 돼. 얘가 등호가 여기가 틀린 거야. 여기가. 이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여기서도 얘가 0으로 간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얘가 0으로 가려면 리미트를 찢어줘야 되거든. 리미트를 찢어줘야 되는데 얘는 발산하는 거기 때문에 찢을 수 없어. 그럼 얘는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과서 예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줄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교과서가 거짓말인가요? 네. 교과서에 나와 있는 풀이가 다 틀린 풀입니다. 그렇게 풀면 다 틀려요. 그거 가지고 예전에 어떤 학교에서 교과서 있는 대로 풀었는데 왜 틀렸나요? 교과서가 틀린 거다. 그렇게 선생님이 이야기해가지고 애들이 다 반론을 할 수 없었어. 그럼 왜 틀린 교과서를 쓰나요? 수업 시간에 얘기해줬대. 근데 그 수업을 안 듣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다른 선생님 수업을 듣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뭐 옛날에 좀 문제가 됐었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뭐 재판 가지 않고 넘어갔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발산하긴 발산하죠. 이게 발산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보다 큰 거, 절대로 큰 거 하나 생각해봐요. 이거보다 절대로 큰 거. 이거 있지? 아닌가? 이게 더 클 수가 있나? 없지. 이게 무조건 더 크지. 아, 그럼 n제곱만 해도 되겠다. n제곱만 해도 이게 무조건 더 크네. 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얘보다 작은 거 중에 뭐가 있니? n제곱 마이너스 뭐 100? 이게 무조건 더 작죠? 이거보다는? 그죠? 아무거나 잡으면 돼. 이거보다 작은 거 아무거나 잡으면 돼. 그런 다음에 여기에 극한을 취하는 거야. 얘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 어떻게 됩니까? 무한대 빼기 상수는 무한대죠? 무한대 제곱은 무한대죠? 그럼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니까 얘도 무한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서술형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함수의 극한에서도 성립하는 내용이에요. 함수의 극한에서도. 꼭 수열의 극한에서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함수의 극한에서도 써먹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교과서에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교과서가 다 잘못됐어요. 샌드위치로 증명해야 되는데. 자, 학교
학교 선생님들 중에 이걸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자, 그래서 부정형 극한은 함수의 극한에서 했던 것처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이제 분모의 최고차랑 분자의 최고차 가지고 비교하시면 빨리 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실 거고요. 그 다음 몇 번이지? 4번인가? 자, 등비수열의 극한입니다. 자, 어떤 등비수열이 있는데 자, 얘의 극한을 알고 싶어. 이럴 때 우리는 가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를 수 있냐면 R의 범위가 만약에 1보다 크다라면 R의 범위가 1보다 크다면 얘가 1보다 큰 수를 계속 곱하는 거거든요. 1보다 계속 큰 수를 곱하게 되면 얘는 점점 계속 커질 겁니다. 그래서 얘는 발산할 거야. A1은 0보다 큽니다. 공비가 1이라면 얘는 계속 A1이거든요. 그럼 A1이니까 A1으로 수렴할 거고요. 공비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라면 그럼 얘가 거듭제곱을 계속하게 되면 2분의 1이라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던가 거듭제곱을 계속하게 되면 0으로 갈 거야. 그래서 얘는 0이야.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모릅니다. 정의할 수 없어요.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면은 진동하겠죠. 왔다 갔다 그러면서 겁나 커질 겁니다. 그래서 얘도 발산합니다. 진동 발산합니다. 그럼 우리가 발산하는 건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수렴하는 게 관심이 있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등비 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요. 1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괜찮니? 자, 그 다음 우리 그 개념 원리는 없을 거야. 이게 개념 원리는 없는데 문제로만 있어요. 어디다 적을까? 추우면 이야기하세요. 시율? 추워? 공간이 없지. 빈 공간이. 적을 만한데 없어. 제일 뒤로 가자. 메모로 가십시오. 제일 뒤에 메모로 가십시오. 오는 분이 간. 거기 한쪽이 끝이야? 와, 너무 야박한데? 쓸 게 엄청 많은데 앞으로. 자,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이게 개념 원리에는 문제로는 나와 있는데 일반적인 그 교과서나 시중 교재에는 다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중요하고 어려운 겁니다. fx를 극한으로 정의합니다. 극한으로 정의해서 얘가 뭐 x의 n제곱 플러스 뭐 얼마라고 할까? 2라고 할까? x의 n 더하기의 1 마이너스의 뭐 2x 플러스 1 이렇게 쓸까? 자,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다면 자, 이 함수를 우리가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여기서 하는 거랑 비슷해요. 공비가 지금 여기 거듭제곱이 붙어 있을 때 이 친구가 1보다 크냐 작냐, 절대값이 1보다 크냐 작냐, 그게 중요하거든. 그럼 여기서 지금 x의 거듭제곱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 x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지. 그죠?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뭐 2가 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얘 범위를 나눠가지고 우리가 다 극한을 따로따로 찾아야 되는데요. x가 만약에 1보다 크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x가 1보다 크다라면 얘 무한대로 가고요. 얘도 무한대로 갈 겁니다. 동의하세요? 그럼 x의 n제곱, x의 n 플러스 1제곱이니까 이걸로 나눠줘. 분모의 최고차 x의 n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x 남고요. 얘는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사라집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x가 1보다 클 때는 fx가 x로 정의됩니다. 이거 이해돼요? x의 n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주면 이렇게 되잖아요. 1 더하기 x의 n제곱분의 2 여기는 x 남고요. 마이너스 x n 마이너스 1제곱분의 2
x의 n제곱분의 1. 그럼 x가 1보다 큰데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무한대로 가요. 그래서 얘가 0으로 가고요, 0으로 가고요, 0으로 가서 x만 남는다고요. 괜찮아? 이해됩니까? 되세요? 그럼 x가 1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 더하기로 하죠. 더하기로 하죠. x가 1이면 4가 되죠. 아니지. 2가 아니 3분의 4가 되지. 3분의 4. x가 1이면 3분의 4. 그럼 x의 절대값이 만약에 1과 마이너스 1 사이,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면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걸 거듭제곱을 계속하게 되면 얘는 0으로 갈 거 아니야. 얘네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얘는 사라지면 안 돼요. 얘는 그대로 남겨두시고요.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걸 무한 제곱을 한 것들만 0으로 가까이 갈 거고요. 얘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2분의 2x 더하기 1 이렇게 정의가 될 겁니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진동 발산이기는 한데 x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역시나 x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볼 수도 있어요. 자, x가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때는 y는 x야. 이렇게 갑니다. 그럼 x가 1일 때는 3분의 4야. 다음에 x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때는 얘입니다. x 더하기 2분의 1이죠. x 더하기 2분의 1이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3이지. 2분의 3은 얘보다 큰가? 크지? 그림이 좀 그러네.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거고, 그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2분의 5가 될 거고, 2분의 1을 지나면서 이렇게 갑니다. 마이너스 1일 때는 정의되지 않죠? 그럼 얘가 불연속이 되는 건 1과 마이너스 1일 때 불연속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이 그래프는 안 그리셔도 됩니다. 그래프는 안 그리셔도 되고 얘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조금 이제 심한 문제들이나 응용 문제들을 풀다 보면은 fx를 이런 식으로 극한으로 정의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면 보통 1에서 1과 마이너스 1에서 거의 대부분 불연속이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마이너스 1일 때 연속이거나 1일 때 연속이 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거의 대부분 1과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가 불연속 함수라면 그 다음 하고 싶은 이야기는 fx랑 어떤 함수랑 곱해가지고 연속이 되게 만들어라, 또는 뭐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들로 연결됩니다. 또는 얘랑 어떤 함수랑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또 다른 함수로 만들어요. 그거 뭐 상수함수 t에 대해서 막 올라가면서 얘네들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뭐 gt라고 정의한다,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2차 함수랑 얘의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정의한다, 또는 중심이 0,0이면서 반지름이 t인 원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정의한다. 그런 식으로 응용이 엄청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건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또 다른 함수와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것들, 그런 것들은 심한 문제입니다. 그거는 사실 이제 3학년 애들도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들입니다. 4점짜리로 나오는 문제들이고, 일단 먼저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얘를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는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된다라면 여기까지 하면 더 좋긴 하겠고요. 그래서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는 잘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나중에도 많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러면 그 36쪽을 한번 보십시오. 36쪽. 개념원리 36쪽을 보시면은 34번 문제가 있습니다. 34번 문제를 시간을 한 2분 드릴 테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여기는 2n이랑 2n-1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x가 -1일 때도 함수값을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홀수인지 짝수인지 명확하기 때문에. 에? 왜 배터리가 나갔지 벌써? 7에서 30분밖에 안 됐는데 30분밖에 안 됐는데 배터리가 나갔어. 이거 혹시 나누는 거 잘 안 되시나요? x n제곱으로 분자분모 나눴을 때 극한 찾는 거? 그거 되시나요? 선생님 되니? 기억 안 나? x n제곱으로 나눴을 때 분모의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 극한 계산하는 거 기억 안 나? 나? 이거 x가 1보다 크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x n제곱으로 다 나눠준다는 거. 그럼 이제 x 하나 남으니까 x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x가 만약에 1보다 크다라면 x가 1보다 크다라면 얘가 분모가 여기 얘가 무한대로 가거든. 얘도 무한대로 가거든. 분모의 최고차항 x의 2n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다 나눠줘. 그럼 분자에 남는 게 뭐가 남아요? x분의 2 이렇게만 남는다고요. 돼요? x가 1이면 어떻게 됩니까? 1을 집어넣으면 돼요. 2분의 6이니까 3이 될 거고요. x의 절대값이 -1과 1, x의 값이 -1과 1 사이라면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면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걸 거듭제곱을 계속하게 되면은 0으로 갑니다. 그래서 남는 게 4만 남아요. 그다음 x가 -1일 때 여기는 할 수 있어. 여기서 못했거든? 여긴 n이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몰라서 얘가 -1을 넣었을 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몰라. 그런데 얘는 2n-1이기 때문에 x에 -1을 대입을 했을 때 얘가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얘가 -1이 될 거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1을 대입을 하시면 2가 될 거고요. 2가 될 거고요. 1이 되네요. 마지막 x가 -1보다 작다라면은 역시나 얘는 발산할 겁니다. x의 2n제곱으로 나눠주면은 역시나 x분의 2가 남겠습니다. 그러면 저 그래프를 이제 그리실 수 있으면 좋죠. 자, 1보다 클 때는 x분의 2 유리함수의 그래프입니다. 1을 대입을 했을 때 2가 되겠지? 뭐 2점 찍을까요? 이렇게 갑니다. 1일 때 함수값은 3이네요. 뭐지? 겁내 크네. 좀 낮춰서 그려야 되겠구나. (1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4죠? 이렇게 갈 겁니다. -1 함수값은 1이고요. 그 다음에 x분의 2니까 너무 낮나? 더 내려가면 되지?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fx가. 자, 이 친구랑 2x 플러스 k랑 교점의 개수가 2개래. 얘가 가지고 있는 건 지금 기울기가 2라는 걸로 일정하거든? 그럼 기울기가 2인 친구 이렇게 한다면 교점이 하나가 되겠죠? 얘랑 지나가는 게 지금 그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여기 1,0,0이랑 1,1이 지날 때, 즉 y는 2x. 이 친구가 y는 2x거든? 요거는 교점이 지금 제로예요. 없습니다. 얘가 홀이고요. 얘도 홀이기 때문에. 그럼 얘보다 조금 크다라면 이거보다 좀 작을 때 교점이 하나일 거고요.
기울기는 일정하니까 y절편으로 움직이는 거야. 이거보다 y절편이 좀 작다라면 교점이 하나고요. 좀 더 크다면 하나고요. 계속 가다가 여기를 지나갈 때 1,3을 지나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지나갈 때 교점이 두 개가 되겠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 다음 점점 커져가지고 여기를 지나갈 때를 확인해 봐야 돼요. 여기를 지나갈 때. 자, 여기를 지나게 되면 여기랑 여기를 지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1을 지나게 되면은 기울기가 2라고 했으니까 한 칸 올 때 두 칸 올라가야 돼. 그럼 여기에 지나게 돼. 이렇게 올라가면은 얘는 지금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됩니다. 그래서 얘보다 조금 작을 때까지는 괜찮아. 여기는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돼. 여기를 넘어가도 이렇게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돼. 그럼 일단 요 점을 지나갈 때는 안 돼. 그리고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여기를 지나가는 경우 마이너스 1,4를 지나갈 때보다 작으면 돼요. 마이너스 1,4를 지나가는 경우보다 작으면 되고요. 마이너스 1,1을 지나가는 경우는 제외되고요. 그래서 이 보라색들 사이에 있으면은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게 이건 아니고 이건 하나밖에 안 되고 여기 보라색과 여기 보라색 사이에 있으면은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2개가 되긴 하죠. 여기도 2개가 되긴 하고 요 점을 지나갈 때 여기를 지나가려면 여기를 지나가야 되겠지? 기울기가 2니까 이렇게 가는 경우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경우랑 요 사이에 있는 경우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교점의 개수가 계속 2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을 지나가는 경우도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1,3 지날 때 어? 1,3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래서 정수 K의 값을 구하여라. 그 정수 K는 여기 지나갈 때 하나 있을 거고 모르겠다. 찾아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fx를 정의한 다음에 얘처럼 직선으로 움직여서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얘네들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또 다른 함수로 정의하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시 연속성하고 막 미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려운 문제긴 해요. 자, 그럼 백해서 기본 문제들을 풀어봅시다.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이고요. 수를 회원이 수투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 겨울방학 때 했어요? 시율 겨울방학 때 했어요? 그럼 다 했네 최근에. 그러면 잘하겠네. 자, 봅시다. 필수제 1번부터 봅시다. 필수제 1번 12쪽입니다.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요. 수렴하면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1번 n분의 1은 수렴하죠. 0으로 가겠죠. 0으로. 2번 n 플러스 1은 발산하죠. 3번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은 발산하죠. 4번 코사인 n 파이는 발산하죠. 진동 발산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그냥 발산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옛날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할까? 이걸 어떤 학교에서 영동고등학교라는 내가 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시험 문제가 내신이 엄청 많거든요. 그 영동대교 남단에 있습니다. 청담동에 있는데요. 그 학교가 문제가 한 번 시험 문제 보통 30몇 개씩 막 돼. 근데 문제가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근데 한 번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옛날 문제긴 합니다. 옛날 문제. 미적분이 아니고 옛날에 이제 수원이라는 과정이 이제 수열의 극한이 있을 때 내용인데 이렇게 해서 한 10개 주고 개당 1점이야. 이렇게 해서 한 10개 주고 개당 1점이야. 뭐라고 쓸래? 승민. 이거 지금 여러분들 이거 다 틀릴걸? 다 틀릴 거예요. 뭐? 뭐? 뭐?
발산의 값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써야 됩니다. 이걸 대부분의 아이들이 무한대라고 썼습니다. 다 틀렸어요. 값이거든요. 무한대는 값이 아니야. 기호야, 기호. 무한대는 기호야. 아, 겁내 커지는 걸 나타내고 싶어. 그걸 이용한 기호야. 그걸 나타내고 싶은 기호야. 값이 아니야. 극한을 조사하시오라고 하면은 수렴 발산만 쓰면 돼. 발산할 때도 뭐 이거 쓰면 안 돼. 조사하시오 그러면은 이제 수렴 발산. 수렴할 때 뭐 0으로 수렴한다. 이런 건 괜찮아요. 발산할 때도 무한대로 발산한다. 뭐 이렇게 쓰는 건 괜찮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런 건 괜찮은데 진동 발산한다. 이런 건 괜찮은데 극한 값을 구하시라고 할 때 무한대라고 쓰면은 틀립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써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그때 막 애들 엄청 막 선생님 욕하고 막 그랬었는데. 자, 그리고 이건 어떠니? 이거는 알까요? 자, 얘는 어떻게 될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sin n파이는 어떻게 될까요? sin n파이는 어떤 값을 가질까요? n의 1부터 차근차근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아, 재미없네. sin 파이가 얼마예요? sin 2파이는? sin 3파이는? 그냥 0이니까 재미가 없다고요. 코사인이면 코사인 파이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코사인 2파이는 플러스 1. 얘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왔다 갔다 거리지? 분모는 어떻게 돼요? 그냥 쓰시면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극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0이 되겠죠. 진동하고 있지만 점차 작아집니다. 절대값이 점차 작아져서 얘는 0으로 수렴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6쪽으로 가겠습니다. 16쪽 그냥 산수예요. an 더하기 bn의 극한이 4, an 곱하기 bn의 극한이 3, 제곱 더하기 제곱의 극한을 구하여라. 이건 그냥 곱셈 공식 변형이에요. 16 빼기 6 하면 끝이죠. 이거는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풀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 필수에드 3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숨만 쉬고 있으면 됩니다. 자, 1번 극한값 얼마입니까? 2조 2. 분자 분모의 차수가 같다라면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수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극한이 2고요. 2번의 극한은 어떻게 됩니까? 발산이죠, 발산. 마이너스 무한대죠. 분자 분모의 최고차항의 부호가 다른 부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3번 분모의 차수가 더 큽니다. 0으로 수렴합니다. 분모의 차수가 더 클 때는 0으로 수렴. 분자의 차수가 더 클 때는 발산.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지는 최고차항의 부호가 같은 부호인지 다른 부호인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4번 분자 분모 몇 차입니까? 분모 루트 안에 n제곱이 있으니까 이건 1차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n제곱의 개수가 1이고요. 분자의 n의 개수가 1입니다. 그럼 얘는 1로 수렴하겠습니다. 괜찮아? 됩니까? 너도 돼? 할 수 있겠어? 진짜 할 수 있겠어? 넘겨볼게요. 필수 예제 4번. 얘는 좀 쓸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이렇게 돼 있대요. 분자가 어떻게 되죠? 1부터 n까지 하면 어떻게 되지? 2분의 n 플러스 1이 됩니다. 시그마 k니까요. 자, 그러면 분모 2차고요. 분자도 2차고요. 그러면 분자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비를 찾으면은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괜찮니? 시율 괜찮아? 이거 돼? n제곱으로 분자 분모 2차고 분자 2차라서 최고차항 개수비만 보면 되거든. 분모 1이고 분자 2분의 1이고. 두 번째
얘의 제곱에다가 n을 곱하여라. 자, 이거 찾아봅시다. 계산을 직접 할게요. 하나만 더 쓸까? 이렇게 되겠죠. 1부터 n까지 합은 2분의 n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자,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남는 게 분모는 n 제곱이 남을 거고요. 그러면 분모가 2n 제곱이 되고요. 분자는 n 제곱 더하기 n이니까 분자 분모의 차수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분모의 최고 차인 n 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었을 때 n 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었을 때 극한값은 2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필수에서 5번 볼게요. 이것도 그냥 쉽게 할 수 있죠. 자, 얘가 수렴한답니다. 3n 더하기 2분의 a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1이 수렴한답니다. 그럼 얘와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똑같아야 돼요. 그럼 분모가 1차거든요. 그럼 분자도 1차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2차항이 사라져야 돼요. 그럼 a의 값은 0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3분의 b가 극한값이 될 거야. 그래서 b의 값은 6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무찬 괜찮아요? 다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봅시다. 실수해줘 6번.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더하기 3 마이너스 루트 n.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유리화를 시켜주셔야 되죠. 분자 분모에 루트에 n 플러스 3 더하기 루트 n을 분자 분모에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분모는 이렇게 남을 거고요. 분자는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 빼면은 3만 남습니다.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무한대로 가고요. 분자는 3으로, 그 분자는 3이니까 얘는 0으로 가겠죠. 무한대분의 상수니까요. 자, 유리화 2번 하셔야 됩니다. 분자의 유리화도 하셔야 되고요. 분모의 유리화도 하셔야 돼요. 자, 조금 빨리 하는 팁을 알려드리면 분자를 유리화했다고 생각해봐. 분자를 유리화했다고 생각을 하면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 빼면 얼마 남아요? 1 남나요? 1? 그치? 그 분모의 켤레가 분자에 와 있을 거거든. 그럼 분모는 얘만 와 있을 거고요. 분자가 얘가 와 있을 거고 분모도 봅시다. 얘도 유리화를 하면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 빼면 1 남고요. 분자의 켤레가 분모에 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걸 켤레를 뒤에 막 주저리 안 써도 된다는 거야. 유리화 한 거에다가 켤레들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이제 정할 수 있는 형태고요. 분자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같으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를 살펴보시면 루트의 1 더하기 루트의 1 분의 루트의 1 더하기 루트의 1 그래서 1이 되겠네요. 다음 n이 무한대로 갈 때 10n제곱 마이너스 n의 세제곱입니다.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죠. 얘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최고차항으로 묶어야 돼요. 그럼 최고차항이 n 세제곱이니까 n 세제곱으로 묶을게요. 그러면 n분의 10 마이너스의 1 그래서 얘가 0으로 가서
무한대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뭐야? 마이너스 무한대. 이 거짓말이라고 했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거 찢을 수 없다고요, 이거는. 근데 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교과서와 문제집에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제 얘가 0으로 간다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 얘가 0으로 간다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그냥 결과만 이렇게 써. 이걸 0으로 가는 걸로 생각하고 풀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서술형이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3이래. A의 값을 구하래. 자, 유리화해야죠. 오. 자, 편례를 분자분모에 곱해주면은 루트에 이렇게 되겠고요. 분모는요. 분자는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 빼면은 an-1. 승혁, 괜찮아? 재밌어? 재밌어? 재미없어? 재미없나? 너무 쉽나? 자, 루트 안에 n제곱 1차라고 봐야 되겠죠? 1차, 1차, 1차 최고창의 개수로 수렴하겠습니다. 루트의 1, 루트의 1, a 얘 극한값이 3이랍니다. a의 값은 6이 되겠죠? 다음 수열의 극한이랑 급수까지는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수원 스토를 하신 내용 단계라서 지금 삼각함수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막 어려울 거예요. 삼각함수 들어가면서부터는. 그래서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는 그냥 좀 편안한 내용이고요. 부담 없이 들으셔도 됩니다. 자, 봅시다. 수렴하는 수열. 그럼 얘의 수렴값을 알파라고 한다면 주어진 식을 우리가 이렇게 바꾸어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분모를 양변에 곱해주시고요. 뭐 이게 더 어렵지? 5분의 2죠? 샌드위치 샌드위치 AN의 극한을 구하여라. 자, 봅시다. 양변을 n제곱 더하기 1로 나눠줍시다.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건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식입니다. 근데 그냥 쓰는 거예요. 자, 얘 극한 얼마가 되지?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 얼마입니까? 9가 되나요? 얘는 얼마가 됩니까? 그럼 얘도 9. 자, 밑에 거는 빵이죠? 필수제 10번은. 그치? 자, 그 다음에 등비수열로 가봅시다. 자, 11번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분모에 최고차항으로 분자분모를 나눠줘야 돼요. 근데 얘는 이제 차수가 있는 게 아니지. 그래서 분모에서 제일 큰 걸로 나눠준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함정이에요. 얘가 얼핏 보면 3의 거듭제곱처럼 보이지만 얘는 사실 9의 거듭제곱입니다. 9의 n제곱이에요. 이게 8의 n제곱이고요. 그럼 8의 n제곱이 커요? 9의 n제곱이 커요? 9의 n제곱이 크지? 그럼 분자분모를 9의 n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9의 n제곱으로 분자분모를 나눠주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9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8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9분의 8의 n제곱. 그 다음 얘는 9분의 1이 하나 있을 거고요. 끝이네요. 자,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친구이기 때문에 0으로 갈 거고요. 얘도 0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남는 게 분모는 1이고요. 와. 분모는 1이고요. 분자는 9분의 1이니까는 극한값이 9분의 1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에 9의 n제곱, 2의 n제곱 3의 n 플러스 1 2의 n 플러스 1 자, 분모의 최고차는 루트 안에 들어있긴 하지만 루트 안에 9의 n제곱이 제일 크거든. 그럼 루트 안에서 9의 n제곱으로 이제 분자분모를 나눈다면 결국 3의 n제곱으로 분자분모를 나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3의 n제곱으로 나눠줍니다. 2 하나 남을 거고요. 3분의 2의 n제곱. 자, 3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은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9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9라니까? 자, 얘 극한 0이고요. 얘 극한 0이고요. 그러면 남는 게 분모는 1이고요. 분자는 3이고요. 그러면 3만 남겠습니다. 다음 3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 자, 얘도 최고차항으로 묶어준다 라는 논리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이제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풀면 안 돼요. n제곱 이렇게 되지? 얘도 얘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무한대 곱하기 1이라서 얘는 발산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교과서에는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샌드위치로 하셔야 됩니다. 알았지? 다음 필수 예제 12번 봅시다. 자, 12번 수렴한대요. 수렴한 수열 AN에 대하여서 4의 n제곱의 AN 맞네. 분자는 4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2의 n제곱의 AN. 자, 얘 극한이 2가 된답니다. 자,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일단 하나의 숫자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그럼 이제 분모의 최고차가 4의 n제곱인지 3의 n제곱인지 판단하시고요. 4의 n제곱이 더 크겠죠. 그러면 분자 분모를 4의 n제곱으로 나눠줍니다. 자, 분자 분모를 4의 n제곱으로 나눠준다면 얘는 9가 나올 거고 4분의 3의 n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4가 하나 남고요. 그 다음에 an에다가 2분의 1의 n제곱이 되겠습니다.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걸 거듭제곱을 계속하게 되면 0으로 갑니다. 그러면 남는 게 분모는 an이고요. 분자는 4고요. 얘가 2라고 했으니까 an은 알파라고 해야 되겠지? 이건? 알파의 값은 2가 되는구나. 필수예제 13번 봅시다. 32쪽. 다 했네? 미용실 갔다 왔니? 다 봤는데요.
자 1번 x의 n제곱 x-2의 n제곱. 자 얘가 수렴하기 위한 x의 범위를 찾으래요. 자 공비가 뭡니까? 거기서 공비 n제곱으로 묶어내면 돼요. n제곱으로 묶어내시면 공비가 x의 x-2가 되거든요. 그러면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있으면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부등식을 이렇게 풀어야 돼요. 자 기억을 풀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1보다 크다야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보다 크다야. 그럼 이때는 x가 1만 아니면 돼. x가 1만 아니면 늘 성립해. 니은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찾아야 되겠죠. 그렇게 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렇게 쓰면 돼. 얘랑 얘를 같이 쓰면 돼. 이 안에 1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에 1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이면서 얘다. 이걸 굳이 쪼개가지고요. 1 마이너스 루트 2에서 1까지 1에서 1 플러스 루트 2까지로 써도 되는데 쪼개서 써도 되는데 그냥 이거 쓰고 이거 아니다 이렇게 써주셔도 괜찮아요. 두 번째 자 공비가 2-x지 그러면 공비가 마찬가지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바로 풀리겠다. x가 3보다 작다 1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 이제 끝내고 싶지만 자 보시면 얘가 공비의 거듭제곱이고요. 지금 첫째 항이 따로 독립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첫째 항이 0이 되어도 괜찮아요. 첫째 항이 0이 된다면 모든 항이 0이 될 거기 때문에 첫째 항이 0이 되는 것도 이렇게 챙겨주셔야 돼. 그럼 얘는 왜 신경 쓰지 않았나요? 첫째 항이 n 밑에 있는 친구 얘랑 똑같거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는 거 안에 얘가 0이 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굳이 따로 찾을 필요가 없고요. 얘처럼 거듭제곱 앞에 어떤 독립된 식이 있다라면 그 친구가 이제 첫째 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서 0이 되는 경우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함정입니다. (14번)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자, 공비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몰라요. r이 1보다 크다라면 리미트 이걸 굳이 이렇게 쓰고 할까? 리미트를 써주고 하자. 리미트를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자 이때 r의 절대값이 r의 값이 1보다 크다면 그냥 r의 값이 1보다 크다라면 무한대로 가고요. 무한대로 가니까 극한값은 1이 될 거고요. r의 값이 1이라면 1을 직접 대입을 하시면 2분의 1이 될 거고요. r의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면은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0으로 갈 거고요.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면은 역시 1이 될 거고요.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도 r이 마이너스 1이 아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확인 체크하실 때도 28번 같은 경우 밑에 2n제곱이 있기는 하지만 r의 n제곱이 분자에 있기 때문에 이때도 마이너스 1은 제외하셔야 되고요. 29번을 보시면은 29번을 봐봐요. 밑에 확인 체크 29번. 확인 체크 29번을 보시면 r의 n제곱이랑 5의 n제곱이 있거든. 누가 커요? r의 n제곱이 클까요? 5의 n제곱이 클까요? 승영? 누가 커요? 모르지. 그래서 얘는 범위를 나눠야 돼요. r이 5보다 클 때, r이 5일 때, r이 5와 마이너스 5 사이에 있을 때 기준은 이제 그렇게 나. 5랑 마이너스는 할 필요 없구나. r이 5보다 클 때, 5보다 작을 때, r이 5일 때. 5일 때는 할 필요 없죠? 문제에서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럼 그것도 원래 하던 범위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이거는 1 마이너스로 나누는 게 아니야. 아 그렇죠.
확인 체크 29번은 1 마이너스로 나누는 게 아니라 5 마이너스 5로 나누면 되는데 절대값이 5보다 클 때, 절대값이 5보다 작을 때 그거만 하면 돼. R의 절대값이 5보다 클 때, R의 절대값이 5보다 작을 때 그것만 하면 돼. 왜냐하면 R의 절대값이 5보다 크면 R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고 R의 절대값이 5보다 작으면 5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우리가 스텝 1까지 푸는 거니까 앞에 연습 문제에서 혹시 또 이상한 거 있나? 없다. 다시 시작되었다. 이거 다 못 풀어요. 아직 건드리지 말고 있어봐. 알려줄게. 아니? 건드리지 마. 하나 더 있다. 준비. 앞에 그 먼저 준 거 수열이 극한 응용에서는 이게 유형이 하나, 둘, 세 개, 5개 있거든요. 유형이 5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다 푸는 게 아니고요. 유형 5개 중에 한 3문제씩만 풀어봐요. 5개 유형이 있으니까 이 유형이 네모를 의미하는 거야. 이게 하나의 유형이야. 이거 유형별로 3개 정도만 풀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극한에서는 유형별로 여러분 원하는 문제 골라서 푸시면 됩니다. 유형별로 유형이 몇 개 있니? 유형이 4개 있구나. 유형별로 이것도 한 3문제씩만 풀어봐요. 몰라. 유형별로 한 3문제 정도씩만 이해하고요. 그거부터 하는 게 나을걸? 그 연습 프린트부터? 프린트부터 먼저 푸는 게 나을 거야. 그리고 나서 확인 체크랑 개념 원리 익히기랑 연습 문제 스텝 1까지 풀면은 집에 간다? 빨리 풀면 다른 거 더 줍니다. 좀 쉬었다 하십시오. 보성? 좀 꺼져요.